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루하고 답답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신선하고 소중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전통하면 고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기현 대표는요, 바로 이 전통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들어서 사업에 성공한 CEO입니다. 이기현 대표는요, 실제 우리 옷을 만들어서 우리 옷에 정성과 혼을 불어넣었고요. 이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업의 기틀을 완전하게 다졌습니다. 이기현 대표는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에 둘째였는데요. 아버지가 양장 재단사였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예체능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요. 공부는 당연하게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고요. 또 무용이나 연극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만큼 한국 전통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1970년 성산여자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요, 예체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었는데 모든 백일장에 나가서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전통 그림에 푹 빠졌었습니다. 1973년에 풍문여자고등학교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아주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폐지됐던 미술부가 부활될 정도로 이기현 대표의 어떤 재능이 뛰어났었습니다. 이기현 대표도 미술부를 부활할 정도로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아주 독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은 당연하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몰두를 했었죠. 그래서인지 1976년에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은 본인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은 없고 서양만 배우는 거예요. 서양의 화가, 서양의 그림 이론, 실제 서양의 어떤 그림들. 그때부터 좀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기현 대표의 생각이 아마 CEO의 어떤 기본적인 차질을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활 자체가 자기 생각과 배치된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 그림에 대해서, 우리 소리에 대해서 더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제 활동으로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문화를 가득 담은 연극을 공연한다든가 아니면요, 스스로 탈춤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실제 탈춤을 출 때 어떤 추임새라든가 어떤 춤의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또 탈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또 탈춤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만큼 한국 전통에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한국 전통 풍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민속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학생활 내내 한국형을 완성시켜 갑니다.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게끔 스스로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어울려서 다니는데 봤더니 옷차림이 좀 답답한 거예요. 영문들이 뒤에 디자인으로 쓰여 있는데 그야말로 엉터리 영어였고요. 심지어는 옷차림에 영어 단어가 욕설을 그대로 내뱉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문화를 자살시키고 있다. 나는 대학생이고 또 배우는 학자고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미래가 없겠구나.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기현 대표는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1983년에 모임을 만듭니다. 두렁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요. 민중미술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스스로 홍보하는 거죠. 스스로. 근데 바로 그때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했을 때 홍보에 대한 고민이 서게 됩니다. 민중예술이라 결국은 전시회인데 전시회는 한번 끝나면 일과성으로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때 바로 젊은이들이 입었던 엉터리 옷, 쉽게 말하면 욕설의 영어가 있는 엉터리 옷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옷을 디자인하면 어떻겠냐. 거기에다가 영어 대신에 우리 글을 넣자. 그러면 걸어다니는 전시회가 되지 않겠느냐. 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동대문에 가서 흰색 티셔츠를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거기에 우리 글, 우리 그림으로 된 판화를 제작을 합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대학로로 직접 나갑니다. 대학로로 직접 나가서 길거리 매대를 만들어 놓고요.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판화와 물감을 넣고요. 거기에서 직접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대학로는 젊은이들의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옷을 제작해 주니까 호기심도 불러일으켰고요. 그냥 수백 장이 순식간에 불티처럼 팔렸던 거예요. 이렇게 수백 장이 팔린다. 이 말은 입소문이 난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80년대를 여는 20대 작가라는 아주 큰 타이틀까지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기현 대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우리 옷인데요. 과거의 한복을 현재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트렌드로 되살린 옷입니다. 바로 우리 옷 입기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옷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시작을 했다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니까 1984년에는요. 민족생활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질경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홍보를 본격화합니다. 또 그러면서 재료, 전통 재료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요. 염색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한복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입는데 불편함이 많다.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복은 없을까? 평상복처럼 디자인해서 언제든지 입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고리 대신에 단추를 달고 끈 대신에 고무줄을 달고 전통 옷감에 천연 염색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패션 한복을 만들자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생활 한복입니다. 근데 이게 운때가 맞는 사람들은 외부 환경도 그 운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전통 의상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전통 의상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바로 산업자원부가 전통 의상 산업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물론 조건은 법인이었습니다. 그때 이기현 대표는 민족생활문화연구소를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 주식회사 질경이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과제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질경이가 전통 의상을 산업화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회사로 선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기현 대표는 전통 의상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수를 잘하는 사람, 문양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고요. 그 옷에는 우리의 재료와
우리의 염색법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품질은 최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도 쭉쭉 늘어납니다. 영업 직원들도 대거 충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번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셀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바로 대형 백화점에서 입점을 해달라는 제안까지 받습니다. 신세계부터 현대까지. 그러면서 언론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옷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를 했을 때도, 공영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때도 질경기는 잘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또 정부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한복 입는 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생활한복 전성기 시대를 맞습니다. 시장은 규모가 폭발하고요. 매장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요.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생활한복 기업까지 창업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여러 업체들이 펑펑 뛰어나는 거예요. 경쟁은 심화되고요.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값싸고 저질적인 한복도 등장하고요. 바로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복잡한 옷들도 막 등장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최고의 옷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일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옷 자체가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경쟁 업체들의 음해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디자인한 옷인데 경쟁 업체에서 들고 와서는 내 디자인 도용했다고 소송을 걸고요. 심지어는 이 생활 한복을 빨갱이 옷이라고 매도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발 더 떠서 백화점에서는 철수 통보까지 내립니다. 정말 최악이죠. 본인이 스스로 정성을 담아서 그 정성 속에 혼을 불어넣어서 우리 옷을 현대화시켰는데, 이제는 많은 경쟁업체들이 나를 빨갱이라고 놀리니 정말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경쟁업체들이 나를 발갱이라고 몰아붙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요. 회한이 밀려오고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그냥 한숨이죠. 실망의 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런데 CEO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 국내 시장이 이렇다면 나는 미련 없이 백화점 다 철수하고 해외로 나가겠다. 그렇게 1999년에 세계 의류 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 실망감과 허전함을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해외로 나가서 자기 판을 벌이는 거죠. 박람회 첫날 정말 웃겼어요. 모두들 경쟁업체들이 빨갱이가 또 나왔네요.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다는 거죠. 손은 버들버들 떨리는 거, 속은 부글부글 그냥 일어나서 그냥 따지고 싶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0평이나 되는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면서 메모하는 거예요. 이 나라 옷은 어떻고 저 나라 옷은 어떻고 가서 공부하고 메모하면서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을 달래가는 거죠. 조금씩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은 메모를 하니까 한 독일 업체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현 대표를 부스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부스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도 천연주의예요. 이기현 대표가 그동안 주장하고 고민을 가졌던 그 천연주의가 바로 이 독일 한 업체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 업체가 하는 말이 이 옷 우리가 팔겠다. 우리하고 너무 컨셉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었죠.
실제로 판매도 순조롭게 됩니다. 독일 내에서 일정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변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까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출은 점점 증가하고 유럽 의류 시장에서 한국 전통 옷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프레타포르테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프레타포르테라면 프랑스의 가장 세계적인 패션쇼잖아요. 거기에 초청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만드는데 기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혼을 불어넣어서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실제 그 당시 프랑스 기자들도 기사를 신문에 일면으로 써줬습니다. 입소문은 정말로 더 커지는 거죠. 수출은 더 늘어나고. 그렇게 3년 연속 프레타포르테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국내에서 줬던 서름을 그야말로 해외에서 한 방에 풀어버리는 거죠. 해외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내도 점점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조금씩 더 오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때 이기현 대표는 회사 조직을 재구축합니다. CEO를 중심으로 해서요. 기획부, 지원부, 영업부, 디자인부, 연구부, 판매부까지. 그러면서 다시 해외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해 나갑니다. 이제는 초청받아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시회나 박람회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쁜 나날의 연속이죠.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탁 발견되는 거예요. 전국 대리점 수가 45개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45개나 됐지? 하고 영업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신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사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우리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옷을 아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과거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문호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선단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와서 그야말로 공룡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던 경험을 폈었거든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이다. 줄이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현장에 나가봅니다. 방문을 해서 실제 전문성이 없으면 다 정리를 해나갑니다. 대리점을 직접 평가한 거죠. 아니, 대리점 반발이 심하죠. 아니, 내가 팔겠다는데 전문성 없다고 못하게 한다? 우선 일 아니냐. 그런데 이기현 대표의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브랜드 손상하면 안 된다. 내가 브랜드 손상하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난다. 그날처럼 1998년 후반처럼 빨갱이로 몰려서 백화점에서도 빠지고 국내에서 판매가 제로가 될 정도로 또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물론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입던 옷도 갖고 오고요. 전시된 옷도 갖고 오고요. 삭은 옷도 갖고 와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기현 대표는 모두 바꿔줍니다.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렇게 전국 47개 모장을 7개로 통폐합합니다. 그러면서 직영체제로 구축을 합니다. 왜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과거처럼 또 그렇게 가다가는 싸구려에 그야말로 의미 없는 옷으로 전락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때부터 이기현 대표는 모든 것을 뛰어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옷에 대한 지식, 우리 옷을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판매를 함에 있어서의 마음가짐까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그야말로 진심을 불어넣습니다. 처음에 종업원들은 딴청이었어요. 그런데 이기현 대표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서서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옷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옷에 어떤 혼이 들어가서 어떻게 새로움으로 탄생했는지까지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대응할 때도 정말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친밀하게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고객 신뢰도는 향상이 돼 가고요. 매출은 점점 증가합니다. 이렇게 국내를 제대로 혁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안착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해외 쪽으로 진출을 확장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대표는 B2B 박람회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나가서 다른 나라의 회사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일이죠. 독일의 회사하고 또 그렇게 했었고요. 이탈리아 회사나 프랑스 회사하고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B2C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2007년에 파리 국제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스에서 패션쇼도 하고요. 전단지도 뿌리고 그러면서 천연주의를 소개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천연주의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100벌이 판매된 거예요. 아, 바로 이게 컨셉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크고 작은 전 세계 박람회를 모두 참가합니다. 그때마다 완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해외 진출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리점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내수 쪽에도 또 눈을 돌려서 판매 확산을 위한 전략에 들어갑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 나름대로 다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이기현 대표는요, 이번에 또 마케팅 수단을 대중 마케팅, 대중 문화 마케팅을 구사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연극이잖아요. 바로 이 연극에 의상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옷과 맞는 제대로 된 연극을 한다면 거기에 모든 의상을 제공을 해서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찾은 것이 춤추는 평화 엄마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적절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단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무료로 의상을 제안하겠다.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죠. 또 본인이 직접 하듯이 옷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남의 손을 맡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을 여기에다 심고요. 혼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움을 창조를 하는 거죠. 밤샘 작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춤추는 평화 엄마 나라 이야기가 무대에 올려집니다. 물론 그 공연은 대박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경이의 우리 옷이 한 몫을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실제로 질경이의 우리 옷이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이기현 대표는 외부와 내부, 해외와 국내를 아주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2012년에는요, 또 무봉원을 설립을 합니다. 바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는 전통 옷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 무봉원에는 집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무봉원을 통해서 전통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마케팅이라는 단어까지 또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 무봉원에서 질경이 사진 콘테스트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객 감사 이벤트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벤트에 참가해서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을 심어넣습니다.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고요. 2013년에는 10억 원 정도로 우뚝 섰습니다. 이기현 대표는요, 늘 이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을 고민하고요. 전통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늘 도전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도전할 생각이 혼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통에 대한 관심과 도전과 혼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전통 경영을 나름대로는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이기현 대표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